안녕하십니까. 사주를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강의 정유학학 정유 정승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 사주에 이 묘자라는 글자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묘자. 이런 글자가 자기 사주에 있었을 때 그 사람의 이제 특성과 직업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먼저 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주 구성과 이제 묘자라는 글자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할 겁니다. 사주는 연, 월, 일,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주를 모르면 스마트폰에서 어플 보시면은 자기 사주가 쫙 나옵니다. 사주가 이렇게 쫙 나올 것입니다. 연은 조상, 국가, 해, 먼 곳. 월은 부모, 형제, 사회. 이것을 나타내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환경을 얘기합니다. 일은 본인을 나타내며 본인의 배우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는 이제 미래와 자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러한 속에서 연은 그 사람의 초년의 연에 있는 글자는 그 사람의 초년을 지배를 하는 것이고, 월에 있는 글자는 청년기 20에서 38세, 일에 있는 글자는 39세에서 57세, 시에 있는 글자는 이제 58세부터 노년. 나이를 이렇게 나누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이 나이로 딱딱 끊어서 나눠지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사주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기운을 쓰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역학자가 알아요. 이거 60세가 될 수도 있고, 50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이가 각각 이렇게 유동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은, 묘라는 글자가 초년에 있을 수 있고, 청년기에 있을 수도 있고, 장년에 있을 수도 있고, 노년에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 묘라는 글자 특성이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나타나겠죠, 더. 그런데 가장 더 강하게 나타내는 것은 전체를 나타내요. 이 전체에서 묘라는 글자는 어디가 있든 간에 전체 사주를 한 자만 있어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그러는데 가장 더 영향이 많이 가는 곳은 이제 월과 일이다. 근데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미쳐요. 여기가 설령 여기가 묘자가 하나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옆에 있는 글자와 이 옆에 있는 글자와 이 글자와 이 글자 이렇게 다 해서 영향들을 다 미쳐요. 미치는데 그것은 사주를 푸는 얘기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묘라는 글자가 있었을 땐 이 사람에게 어떤 성향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묘라는 글씨는 정동쪽에 있어요. 이겁니다. 이거. 정동쪽에 있으면서 시간으로는 5시부터 7시예요. 새벽에.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동정시 쓰기 때문에 5시 30분부터 7시 30분이에요. 공간상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봄을 나타내고 오행으로는 목을 나타내요. 그러면서 이제 인묘진 해가지고 봄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봄의 중심점에 있죠. 대장이에요, 대장. 대장의 기운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해자, 미자, 묘자, 이게 세 개가 운동성은 목의 운동성을 하거든요. 목의 운동성. 이게 생명의 운동이에요. 생명의. 보이지 않게 해월에, 양력 11월, 음력 10월. 여기 보이지 않는 이 시기에 이미 생명 운동이 시작은 돼요. 그건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그 절정이 이제 묘라는 글자에서 중심점이 되거든요. 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라는 글씨랑 같이 미에서는 마무리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운동성이 목의 운동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묘라는 글자는 목나라의 대장이에요. 대장. 대장인데 여기가 관우 장비 뭐 그런 거라면은 여기 묘는 유비, 미는 제갈공명 이런 느낌이다. 순 변하지 않는 끈질긴 기운입니다. 끈질긴 기운이에요. 흔히 이걸 토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토끼. 연약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묘라는 글씨를 토끼라고 우리들이 알아듣기 듣기 쉽게 얘기를 한 것 뿐이지 우리가 토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이에요. 기운이에요. 이런 기운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것입니다. 굉장히 목의 중심에서 봄의 중심에서 굉장히 강한 기운을 내고 있는 그러한 묘입니다. 묘 아까 얘기했죠. 묘가 중심에 있고 해가 유비간우 미가 제갈공명 서의 중심을 해서 토끼가 대장 돼지하고 양 쫄병 이런 느낌입니다. 일에 대한 욕심이 많다. 재치가 있으며 사회에서 필요한 일의 중심에 선다 이 말이에요. 온순한 듯 강기가 있어 계획한 일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며 예리 치밀 명석하다. 자활송 조숙한 성품이고 지혜와 총명을 나타내고 인정이 많고 똑똑하며 포부와 야망은 대단하지만 겉으로는 쉽게 나타내지 않는다. 외면은 온순하게 보이나 승부의 기질을 내지하여 저돌성과 무한한 생명력을 지닌다. 그 묘목이 약한 풀이 덩쿨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기운도 있겠죠. 근데 묘목에서 방점은 뭐냐면요. 승부의 기질과 저돌성과 무한한 생명력이에요. 이게 묘라는 글씨는 여기 3, 4, 7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 말들이 많았어. 옛날에 내가 쫙 적어놓은 것들이. 근데 별로 안 맞는 것들 빼버리고 길어지니까 이거 딱 확실한 겁니다. 예리 치밀 명사가 태어나서 자라남을 의미하고 어린 싹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남과 같다. 근데 끈질긴 덩쿨 어린 싹 덩쿨나무다. 덩쿨. 우리가 그 칭덩쿨 있잖아요. 칭덩쿨도 야리야리가 말고 이래가지고 절대 이게 어떻게 끊을 수가 없는 그런 두 가지 기운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 겁니다. 성실, 집착, 인연이 부족한 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 상실, 지체, 집착, 인연이 부족한 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 이게 묘목은 이게 을목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활동적이고 이게 또 도학기가 있어요. 이게 장성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연분 관계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이 많으면 이 모자가 많으면 그래갖고 이제 인연 관계에서 상실하고 지체하고 집착하고 뭐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상성으로는 남보다 먼저라는 특성이야. 남과 우리가 이제 간목이 이렇게 쫙 있어요. 을목은 이렇게 가가지고 딱 먼저 꽃을 피워보잖아요. 이렇게 나무를 활용을 잘하는 거예요. 자활성, 조숙한 성품. 어디에서나 상승해서 양권지대에서 가불목을 무시하고 간목을 무시하고 꽃을 먼저 피우는 작용도 한다. 아까 타고 올라간다 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자라남을 의미하고 여린 싹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난 것 같다. 장적, 주의 깊다. 적응력 수단가다. 부침성이 좋아요. 세련되고 사교적이고 직관적이고 그러면서도 유순해요. 그러니까 이게 외유
내강이라는 그런 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하다, 정직하다, 상냥하다, 동정적이다, 친구를 좋아한다. 단점, 감상적이다. 감상적이다 했거든. 감성적은 약간 아닙니다. 감상적이에요. 나약하고 화를 잘 낼 수가 있다. 단점이. 피상적이다. 예측 불허한다. 이기적이다. 속물적 변덕이 있어요. 주관적이다. 쾌락적이고 손해를 안 보려고 한다. 반칙을 해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 묘라는 기운이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그러한 멋지한 도화의 기운이에요. 도화는 멋있는 것입니다. 직업 및 특성, 직업 및 특성에 보면은 제가 이제 이 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겉으로 나타나는 심리와 속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가 두 개가 있어요. 뭐든 무슨 그 글자든지 다 그런 게 두 개가 있어요. 사람도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여성적이고 알뜰함, 아기자기한 미적 감각, 계산적 관찰력. 겉으로는 그렇게 꼼꼼하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속으로 가면은 시기적인 경쟁성, 애물심, 악착 같은 끈기와 요령이 이게 내재가 돼 있어요. 겉으로는 보기 이래요. 이것을 이제 끝없이 미루고 나가고 이 사람들이 성공을 해버리는 거야, 이게. 그런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부드러움과 유연성, 융통성, 현실 조정력, 등나 개갑, 아까 남타 올라가서 꽃피웁니다. 그 말이요. 잔꾀, 온유, 따뜻한, 질투심, 동적이다.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다. 끈질긴 생명력이 있다. 정이 많다. 약한 듯 강하다. 어울린다. 변덕이 있다. 신경이 예민하다. 예리, 치밀, 조수관, 자활성, 조수광, 성품, 상승상향, 무럭무럭 자라남, 주의 깊다. 적응력, 수단가다. 부침성, 세련, 사교적, 진지, 직관성, 유순하다. 철저하다. 정직하다. 상냥하다. 동정적이다. 친구를 좋아한다. 남을 잘 활용한다. 인내, 남을 잘 활용한다. 인내력과 근기력, 예측불허, 이기적, 쾌락적, 손해를 안 보려 한다. 이것을 같이 적어놨었나? 장점, 단점에 적어놨었네. 직업으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무럭무럭. 뭐 미용, 머리 기능, 그런 거. 또 교육, 행정, 의료, 문화예술계통, 유흥업, 종교, 언론, 원예, 모델, 인테리어, 수집가, 평론가, 기자, 변호사, 배우, 공증인, 문필, 증권, 의료, 행위, 화장품, 명실, 의상, 장식, 설계, 토공, 세무, 회계, 기획, 계산기. 여기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쫙 멈춰놓고 한번 보세요. 이런 얘기들이 그 묘자에 대해서 이제 학문적으로 막 들어가면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그걸 여기서 다 강의하고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얘기들을 전부 다 한 달 얘기할 것을 여기다 이렇게 딱 적어 놓은 거예요. 왜 이런다? 왜 종교성이다? 왜 언론이다? 뭐 이런 것들이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좋아요, 구독, 댓글. 여기는 이제 저번에 얘기 늘 하는데 이제 머리 아프니까 재밌으라고 남녀 관계 성향. 묘자를 갖고 있는 사람의 남녀 관계 성향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달해가 들어있다 할지 일해가 들어있으면 더 강합니다. 남자 호색가로서 상대방이 누구든지 자신도 즐겁고 상대 여자도 즐겁게 하는 수완과 기술이 있다. 근본 신체는 약한 편이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상대 여자도 즐겁게 너무 훌륭해. 여자분은 온순한 성품으로 남자가 시키는 대로 맹종하며 상대방이 오히려 불만을 갖는다. 애정관계는 좋아하는데 이것은 이제 보루자루라는 얘기죠. 보리자루. 꼬다는 보루자루. 여자분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잘 하시라고 참고적으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묘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